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제 각 나라의 관세 부과율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계기로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할 거 없이 이제 자산 시장에 폭락을 가져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연중 최저치를 찍었죠. 그리고 나서 잠깐 반등했었는데, 그거는 트럼프가 90일 동안 예고한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뉴스 발표 때문에 잠깐 올랐었는데, 이제 백악관에서 가짜 뉴스다라고 일축하면서 이제 다시 올라간 걸 다 반납을 하고,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잠깐 이렇게, 이거 시간봉인데요,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제 그 후폭풍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관세율이 나라별로 나와 있는데, 먼저 관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관세란 그냥 간단하게 어떤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다른 나라로 팔려고 가져갈 때, 이제 국경을 넘을 때 이제 상대 팔려고 하는 그 나라에 내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그 세금을 물건 가격의 몇 퍼센트를 부과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세율이라고 보면 되겠죠. 트럼프가 발표한 이제 관세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왼쪽에 이 파란색 수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상대 국가에서 미국에 부과를 하는 관세율을 책정을 해놓고, 우리는 똑같이 부과는 하지 않겠다,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강대국이 약소국을 때리는 형식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너네가 때리는 관세의 절반 정도만 때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왼쪽에 계산한 관세를 적어놓고, 거의 절반 정도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과하겠다 이렇게 적어놨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네는 한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25%를 때리겠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한미는 FTA 협약으로 서로 관세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이제 나스닥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심지어 금까지 폭락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고 또 어떤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이제 위험 자산들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올라야 정상인데, 떨어졌습니다. 이제 왜 떨어졌는지 제가 이제 여러 기사들을 봤는데, 이제 금도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금도. 근데 왜 금까지 가격이 떨어졌냐, 이렇게 기사를 제가 봤는데, 어떤 기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스닥 주식시장이나 이런 비트코인 이런 위험자산 시장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마진콜,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이제 배율을 친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빌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급락하는 이 시장에 마진콜로 이제 다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자산인 금까지 팔아갖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관세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금은 좀 조정받다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만약에 관세 전쟁이 유지된다면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제 기업들 못 믿겠다, 이럴 때는 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 비트코인도 나중에는 이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라고 별명은 붙여졌지만 사실상 디지털 금의 어떤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너무 나스닥 차트에 동기화가 되는 경우가, 이제 커플링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코인 시장의 이슈가 따로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데, 그렇다는 것은 위험 자산에 아직 가깝다, 시장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지위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증시 상황을 좀 보면서 이제 암호화폐도 투자를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가 느끼기로는, 어쨌든 트럼프가 이거를 내가 틀렸다 하고 다시 관세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유지를 쭉 하다 보면 당분간은 나스닥이고 증시고 비트코인이고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아직 저점이 안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시발점이 돼서 사실상 고점 한번 찍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로 돼가지고 좀 저점을 좀 찍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관세 정책을 이제 취소하겠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갑자기 뭐 급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야 모르는 거고, 저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집도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급하게 수정할 거였으면은 뭐 발표를 저렇게 했겠나, 뭐 미국 대통령이기까지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관세 전쟁을 선포하니까 이제 다른 강대국들,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같은 좀 강대국들은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약자기 때문에 보복 관세 그런 거는 발표하지 않아서 좀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다른 강대국들에서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이제 다른 강대국들하고 싸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쨌든 간에 미국 내 기업도 그렇고 상대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아무래도 관세 전쟁을 하기 이전보다는. 그러면 불확실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투자 시장이 얼어붙고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관세 전쟁을 해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냐? 이게 어떻게든 정착이 되고 어떤 협상을 거쳐서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때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트럼프는 미국 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실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을 이제 좀 잘 살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만 좀 유리한 정책이에요, 이 관세가.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제 GDP가 높죠. 그러니까 잘 산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이제 최저임금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높은데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뭐 인구수는 많은데 좀 제조업에 좀 의존하는 그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에서 뭐 예를 들어 현대차든 뭐 자국 내 어떤 제품 제조를 이제 그런 나라의 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왔는데, 이제는 싼 인건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내다 팔아도 미국에서 고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옛날처럼 이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너네 관세 내기 싫으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팔아라. 그럼 관세 부과 없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미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미국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미국에는 또 그만한 임금을 줘야지 일을 합니다. 미국에도 최저임금 같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베트남에서 인력을 사용하면 훨씬 싸게 뭘 만들 수 있는데 미국에서 만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관세를 내면서 싼 국가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다 파는 게 이득인지, 미국 내에서 자체 공장을 생산해서 관세를 내지 않고 파는 게 이득인지, 이제 기업들은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결국 소비자가는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비 심리도 더 줄어들고 가격이 비싸지니까요. 그러면은 소비 심리가 줄어들어서 물건을 안 사게 되고 이용을 소비자들이 안 하게 되면 그걸 팔면서 먹고 살아왔던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그러면 또 그로 인해서 증시는 하락하고, 이런 약간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시장은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치만 저는 이거는 건강한 어떤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비트코인이 고점에 유지를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코인이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고점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하던 뭘 하던 한번 털어내고 시원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고요. 제 생각은 생각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관세 전쟁이 지속이 되면 지금 이번 발표 이후에 떨어진 것이 끝이 아니다. 여기서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이고 비트코인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더 아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주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못 올려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